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 통신 무려 장중에 또 10%까지 급등을 보여줬는데, 근데 윗꼬리 역시도 좀 만만치 않게 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흔들기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한항공 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일단 저점 테스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하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다음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운도 여전히 정말 소름 돋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지죠, 유지. 예, 홀딩의 관점. 그러니까 보유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루한 행보를 좀 완벽하게 돌파를 하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지, 이 대한항공통신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우리가 이 맥점에서 지난 파동에서 매수를 하고 똑같이 이 파동을 먹고 이 고점에서 엑시트 신호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맥점 이 2만 원 라인대에서 지금 재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렇게 투터치, 이 투터치 너무 좋다고 했죠, 제가.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전에 이제 엄청 강한 흔들기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흔들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던 건 정확히 이 맥점을 또 지키더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정확히 지키고 맥점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주포들은 살아있고 핸들링을 지금 여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현재 흐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 앞에 파동을 접근했을 때 나왔던 그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렇게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횡보가 진행이 됐는데 한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다음 방향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와 똑같은 이 횡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지지점을 보면 더 좋죠, 여러분들. 먼저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양봉에서 좀 많이 훼손을 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 안착을 하고 흔들리는 과정이다. 자,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왔다고요? 바로 이 방향성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5월 4일 영상이네요. 자, 보시면 이때도 이제 지키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 5월 4일 날 이 시점에도 제가 똑같은 이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현상이 지금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고 횡보를 하는 와중에 빠르게 반등. 그죠? 바로 이 안착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물리는 것 자체가 뭐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곡입니다. 변곡. 다음 날은 이제 방향성이 나는 건데 이렇게 지키고 올렸다? 전환에 대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려면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단식으로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시잖아요. 계단식 상승. 즉 하나의 계단이 생기면 그 계단을 넘기고 다음 계단이 생기고 또 넘기고 다음 계단이 생기고, 즉 이 말은 직전 고점을 높여줘야지만 계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평평해지면 우리가 계단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계단식 상승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현재 위치는 이제 하나의 계단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더 높은 이 계단을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가파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 앞에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이 다음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그런 흐름이 지금 또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 맥점 분봉에서 이 25,000원의 돌파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유지가 되는 조건에서요. 자, 그럼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말한 이 흐름이 나오면 우린 어떤 걸 즐기면 되냐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상승 때와 3차 상승처럼 계단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맥점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를 온전히 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론으로 대우건설의 이 상승도 온전히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이죠.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더라도 추세라는 게 발생이 되면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같이 또 똑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올라타라고 하면 올라타고,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제대로 나오면 이 맥점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딱 보유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깨지면 그때 엑시트를 하는 게 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강통신도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유지 관점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맥점 분봉이 깨지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광통신 쪽 우리가 테마를 한번 보자고요. 자, 광전자 같은 경우도 이 노란 밴드에서 이번에 상한가 간 거 다들 아시죠? 무려 50%가 넘게 이제 반등세가 진행이 된 건데, 딱 이 맥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자, 다른 테마인 빛과전자 역시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졌는데 정확히 이 맥점에서 또 똑같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빛샘전자 역시도 이 맥점에서는 현재 이 반등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통신 쪽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그러니까 지지할 자리를 전부 지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전체적인 테마에 대해서 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라 이 다음 추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빛과전자를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은 이 밴드의 안까지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경우죠, 여러분들. 자, 광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밴드 안에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 대한강통신은 보시면은 진입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상단 밴드에서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자,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닿지 않고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중간 종목들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전환을 하고요. 약세인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깨고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그림이 이제 제일 강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광통신은 지금 이 상단에서 정확히 제가 말했던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테마들보다 지금 현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통신도 강하고 광통신 테마 자체들이 정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과전자도 이제 오늘 상가를 갔지만 이게 뭐냐면 고점 라인에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W 파동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한 파동, 연장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강통신 역시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투자 경고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소수 계좌에서 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경고 종목이 된 건데, 이때 이 엄청난 갭이 발생했던 건데 이 세력이 이탈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래에서 유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직전 고점에서 현재 유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점 돌파를 만든 이 세력들의 속내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 말을 잘 듣고 이 일봉상의 맥점 라인에서 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도 이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니죠, 여러분. 아직 파동은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이 맥점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맥점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포들이 이 쏘아 올리는 이 확실한 돌파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딱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죠?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가 되겠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이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